반갑습니다, 여러분. 뭘 반가워. 지난주도 보고, 오늘도 보고. 우리가 또 이런 국면을 맞이를 했네요. 그죠? 올해 2월 달부터 아마 시작해서 우리도 한 2번 가량 이렇게 중간에 뭐 온라인 클래스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일단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도 매번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우왕좌왕하고 옆에서 안 하는 분위기에 같이 휩쓸리다가는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이제 우리가 2번의 모의고사, 자 그리고 이제 3번의 중간기말 이 지필고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특히 각 학교에서 보는 지필고사 말고도요, 말고요, 중간고사,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9월 11월 모의고사 봤던 이 결과를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성적의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온클도 해보고 했지만 또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한다고 이제 구글 미트나 라이브를 써봤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도 많고 사실은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나 강의 잘하는데 그지 딴 데 집중하느라고 이제 강의도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고 아무튼 안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심지어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주간 하는데 이제 학원만 선제적으로 3단계가 반영되어서 3주 동안 학원이 이제 강제 폐업이죠. 강제 휴원이죠.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건가, 저는 이제 이것도 일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또 발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스터디 카페를 잡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 3회 하던 수업을 주 5회로 늘릴 겁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고등부 1, 2학년 특히. 아무리 정시 파이터 하지만 기말고사는 분명히 중요하다는 점 하나, 특히 수학은. 자, 그래서 주 3회 하던 그 정규 수업을 주 5회로 각 1시간 30분 정도 되는 분량의 녹화된 이 강의로 진도 수업, 사실 진도는 끝났죠. 이제 시험 대비 각 학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반드시 집에서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시청했던 분량의 곱하기 2배수 하셔서 집에서 반드시 문제 풀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의 월수금 화목토 플러스 주말국어 나왔던 주말까지 저희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스터디 카페로 와서 통제 아래에서, 그죠? 통제 아래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숙제 체크 당연히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와서 직접 눈앞에서 오늘부터 시작했죠. 오늘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면서 공부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이제 딴 데에서 내가 중간에 핸드폰도 걷어왔어. 이제 거기서 이 공부하는 놈들. 아무튼 이제 통제 아래에서 이렇게 앞으로 3주 동안, 그리고 시험 끝나도 계속 이제 바로 수능으로 넘어가서 진행할 거니까 절대로 중간에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휴원, 잠시만요.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 다 교재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제 진도는 끝이 났고요. 지금 자이랑 센 우리가 기존에 풀고 있었던 교재들은 이제 와서 스터디 카페에서 자리 잡아놓은 데서 계속 풀어 제끼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저는 이 교재 위주로 해설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어쨌든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이제 정적분의 마지막까지 유형별로, 그리고 송파 강남권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촬영 1건 새벽에 올라갈 것 같고요. 내일부터 바로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들으실 때 핸드폰 말고요, 태블릿이나 노트북 갖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잠시만 좀 갈무리를 먼저 좀 해보시면, 이번 시험범위 아마 창동여고 빼고는 증가와 감소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창동여고 이제 접선 들어가는 거니까. 자, 미분법하고 크게 보시면, 자, 적분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자, 그래서 미분법에서 이제 도함수의 정의, 자, 미분법의 공식,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지난번 중간고사 범위였고, 실질적으로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자, 극대와 극소. 자, 최대와 최소. 자, 그 다음에 뭐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이렇게까지를 자 우리가 미분법의 범주에 넣고요. 적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매번 얘기했죠. 수업 시간마다 부정적분. 그러니까 적분의 정의이자 그죠? 정적분의 정의는 아니고요. 부정적분, 미분과 이 적분의 역연선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정의. 저는 분명히 정적분의 정의를 설명할 때 지금 문이과 공통과정에선 빠졌지만 구분구적법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구분구적법 없이는 정적분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복귀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메인이에요. 적분에서는요. 그죠? 뭐 어차피 정적분의 정의나 넓이 적분 같은 거는 연산의 일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메인이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 이제 미분법과 연관돼서 이제 추론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였죠? 넓이의 적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속도가 속도. 자,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이번 시험 범위를 발무리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시간마다 역시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세 개는 사실상 한 몸이다. 뭐 하라? 그래프 그리시고. 조금 더 범주를 넓히시면 이렇게까지도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 미분법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문제 역시 방정식과 부등식도 그래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뭐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는 한번 좀 정리를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가 얼추 추렸을 때 57번까지 있는 문제 중에서 대표할 만한 대표 유형과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먼저 보시고 좀 진행하는 중간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단톡방에서 공통된 질문을 좀 한번 받아서요. 중간에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재 보시면 아마 첫 페이지죠.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형의 정리 1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예요. 사실상은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결과적으로 미분된 도함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3차 함수의 문제가 거의 대다수 90% 이상의 문제를 차지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연습을 했을 겁니다. 개념 설명은 지금은 이제 조금 지양하고요.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해봐야 되는 첫 번째 문제로서 자, 유형 1번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예요. 자, 함수의 기본적으로 증가와 감소는 미분된 상태 순간 변화율의 의미를 갖는 도함수가 결정을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17년도 강상구 문제네요. 자, 다음 같은 이런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란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 자, 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그래프적인 의미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자, 단조롭게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단조롭게 감소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발례를 한번 들었었죠. 아마 이과 과정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수투에서 조금 수능 4점짜리 정도에서 다루는 뭐 희귀한 문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함수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아니어도요. 증가 구간이 섞여 있어도요. 자, 이렇게까지 어떤 함수가 증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감소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증가를 하는 개형이어도 증가 구간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의 그 그래프의 의미를 한번 따져봤을 때 1대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3차 함수, 다항함수 3개죠.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에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자, 최고창의 의미, 즉 다항함수에서의 최고창의 의미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치한 양수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증가로 끝나겠지만 지금과 같은 증가 구간이 섞여 있다. 보시다시피 한 번 더 얘기하지만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임의 실수 x1과 x2 그리고 x3에서 하나의 함수값 y1을 가져요. 대응 관계 어떻습니까? 자, 무수히많은 원소 A 정의역이죠. 중에서 x1, 2, 3 있을 것이고요.
자, 공역의 원소, 무지 많은 것들 중에 y1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 대응 관계가 이렇게까지 하나의 값으로 몰리는 이런 형태의 1대1 대응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겠다. 이게 뭘까요? 당연히 단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개형 또는 자 이러한 개형으로 증가하는 증가함수해야 된다. 그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찾으시오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러한 3차 함수가 이러한 개형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극대극소를 다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미분된 도함수겠죠. 자, 직접 미분해 보시면요. 자, 3x의 제곱이고요. 자, 6ax인가요? 자, 플러스 6a 이렇게까지 미분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불러진 이런 2차 함수가 미분된 도함수일 텐데 자 x축 위에 떠 있어서 계속적으로 양의 값을 갖겠다. 미분된 값이 양의 값을 갖는다. 증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혹은 미분된 도함수 2차 함수가 이렇게 중근까지는 허용합니다. 도함수가 양수 0, 도함수가 양수 프라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너가 갖는 의미는 원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상태죠. 순간 변화율. 자, 순간 변화율이 양수 증가하겠다. 살짝 멈추긴 하지만 다시 한번 증감 상태를 바꾸지 않고 증가하는 이러한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결론은 미분된 도함수의 자 판별식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b의 제곱이죠. 자, 4ac 4 곱하기 3 곱하기 6a 이것이 판별식일 텐데 이것이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는 안 갖겠다는 얘기고요. 중근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마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얼마 됩니까? 자, AC 4, 3, 12 72로 계산되는 건가요? 자, a 곱하기 a-2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분된 도함수가 항상 양의 값을 갖거나 중근까지를 허용하는 이런 양의 값을 갖겠다는 얘기는 판별식을 통해서 자, a의 값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겠나요? 자, 2까지 이렇게까지겠죠. 시험 문제 중에 이제 최고치 한계에서 a 갖다 놓고 3차 함수라고 정의됐는데 이 안에서 이제 a가 0인 경우 세는 그런 문제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건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최고치 한 앞에 개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이제 마무리 하시면서 개수 하나 때문에 틀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a 값에는 관계없이 항상 3차 함수를 만족하므로 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a 값은 0과 1 그리고 2 이렇게까지 3개다라는 것을 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죠. 이제 17번 문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문제는 되게 간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너무 쉽네. 항상 껌이네. 자, 뭐 부연 설명 차치하시고요. 자, 다음 같은 함수 fx가 3차 함수예요. 함수 fx가 3차 함수죠? 열린 구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돼. 어쨌든 그럼 너의 증가와 감소, 그러니까 원래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는 결과적으로 미분된 도함수 f'x죠.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의 값이 0이냐, 0보다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미분된 상태 한번 살펴보시면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아니에요? 맞죠? 그죠? 미분이니까 다시 한번 미분해 보시면 3x의 제곱 자 마이너스 6 곱하기 k 플러스 1x죠.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5 이렇게까지가 미분이 돼요. 자, 미분된 도함수 살짝 보시면 자, 프라임 x죠. 아래로 그려진 2차 함수일 텐데요. 자, 어떻게 그려주고 싶은 거냐면요. 이 미분된 도함수가 0과 3 사이에서 0 포함하지 않고 3 포함하지 않습니다. 0과 3 사이에서 그 값을 다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요. 자, 0과 3 이렇게까지 사이에서 미분된 도함수의 큰 알파 베타가 모두 생길 수만 있다면 증가, 감소, 증가. 자, 도함수가 다음과 같으면 원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알파에서 극대 0보다 크고요. 베타에서 극소 3보다 작다. 임을 만족해요. 그죠? 결과적으로 문제 자체는 쉬워 보여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도 쉬울 거고요. 그러니까 미분된 도함수 2차 함수가 다음같이 그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지금같이 그려주고 싶다. 뭐야? 너무 쉽네. 자, 그러니까 자, 1번 조금 이제 제대로 그릴게요. 미분된 도함수, 2차 함수로서의 도함수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서 자, 어쨌든 그 두 개의 실근이 0과 3 사이에서 생기고 싶어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커야 된다예요.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중분도 안 되고요. 혹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요. 자, 이게 이제부터는 2차 함수의 근판별이에요. 그죠? 2차 함수의 두 개의 근이 뭐 양근 두 개냐, 음근 두 개냐,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아니면 특정한 구간 내에서 두 개의 실근이 다 가져져야 돼. 고등수학 상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미분된 도함수 2차 함수 네가 0에서 가는 함수값 양수해야겠네. 자, 3에서 가는 함수값 양수해야겠네. 미분된 도함수로 그냥 2차 함수 취급하시고 원래 2차 함수긴 하지만 자, 네가 0에서 가는 함수값 양수해야 되네. 자, 세 번째 3에서 가는 함수값 양수해야 되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2등급. 그죠?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풀어서 답은 나와요. 얼추 우겨 넣으면 답은 나오는데 뭔가 꺼림직해요. 그리고 뭔가 그 꺼림직한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시간 끌다가 시험 말리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죠? 그렇게 저는 이제 봤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틀린 내용 없잖아요. 모두 맞는 내용이고 심지어 그 내용 자체가 쉽습니다. 자, 너의 판별식 바로 계산해 보시면 b의 제곱 짝수 공식 쓰실 분들은 쓰세요. 자, b의 제곱이죠. 36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4, 3까지 가시고 플러스 자 3, 자 k 마이너스 5 요렇게까지가 판별식이에요. 그죠? 맞아. 계산해 보시면 자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요. 자 플러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서요. 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너는 k 플러스 4 자, k 마이너스 1. 네가 0보다 커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첫 번째 판별식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범위는 너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요? 너 1보다 크다. 이렇게까지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죠. 미분된 도함수 2차 함수죠. 0에서 가는 함수값 양수해야 돼. 아니 0이 여기 있어버리면 0에서 함수값이 음수잖아요. 이래버리면 이제 두 근이 0과 3 사이에 있다를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럼 0에서 함수값 미분된 도함수 2차 함수 네가 0대2 그냥 너잖아요.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5 네가 양수해야 돼.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3 날리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얻을 수 있는 범주는 k 너는 5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까지라고요.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죠? 자, f'3. 자, 3에서의 함수값 양수해야 돼. 3대1 27이고요. 자, 3대1 18이고요. 약분 3으로 가능하지요. 하셨나요? 자, 그럼 아마 지금 이 식은 그대로 가시면 9. 자, 마이너스 6 곱하기 k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것이 이제 3에서의 함수값. 그죠? 네가 양수해야 돼. 그렇다면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가져. 0에서의 함수값 양수야. 3에서의 함수값 양수야. 2차 함수 도함수의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0과 3 사이에 생기니까 원래 함수 3차 함수의 극대극소가 다 여기에서 생기겠지를 만족하는구나. 전혀 이상한 게 없죠. 자, 마저 계산해 보시면 9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6이고요.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5 이렇게까지. 자, 마이너스 7k 2. 그 다음에 마저 계산해 보시면 플러스 8 되니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 자, 그럼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범위는 k는 얼마죠? 자, 7분의 8보다 크다예요. 작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그 범위. 그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겠다.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요. 자, K는 1보다 큽니다. 첫 번째, 너 또는 너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K는 5보다 더 작네요. 를 동시에 만족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까지. 자, 세 번째, K가 이게 관건이에요. K가 7분의 8보다 작다. 7분의 8 1보다 크고요. 자, 7분의 8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해야겠다. 그럼 여기까지를 생기는 건데,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그걸 만족해. 제가 알파 베타 즉 도함수의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생겨서 극대극소가 모두 0과 3 사이에 생기는 k의 최종적인 범위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던지 혹은 1부터 k는 7분의 8까지 이렇게까지. 야, 그래갖고 문제를 싹 보니까 그죠? 1부터 7분의 8까지는 알겠는데 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뭘 잘못 풀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계산 좀 이상한데? 막 말리기 시작해. 물론 운이 좋다면 에라 모르겠다. 너는 그냥 소용없는 건가 보지 해서
아니, 너를 A, 너를 B 취급하셔서 아마 답을 3번 이렇게까지 찾는다면 이제 문제는 맞아요. 뭐를 놓치셨냐면 지금 미분된 도함수로서의 이 이차함수 여기 축방 정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창 앞에 있는 개수가 미정개수일 때 항상 조심을 하라고 했잖아요. 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2차 함수의 축방 정식은 아마 x 이꼴 k 플러스 1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축 자체가 k 플러스 1이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이게 만약에 재수 없어가지고 축방 정식이 그죠? 축방 정식이 k 플러스 1이 여기쯤 이렇게 생겨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족하지 않아. 뭐 이런 거는 만족하지 않겠지만 축방 정식이 이제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1 이쪽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 2차 함수로서의 도함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다 같네.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 양수고 3에서의 함수값 너도 양수니까 이쪽 걸 다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이제 축 자체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두 개의 실근이 이 범주를 벗어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축방 정식의 범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팁은 3가지죠. 1창 앞에 있는 개수가 미정개수인지는 늘 확인하셔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축이 지금 이 범위를 넘어가 버려서 이렇게 만족하면 두 실근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를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축 범위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k가 어디까지입니까? 3까지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자, 보시면 마이너스 1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3은 여기를 넘어가니까 여기까지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여기 그냥 치워버리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1에서부터 7분의 8까지의 범위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29번입니다. 자, 이제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관한 문제로 접어드는데요. 제가 어차피 남은 유형들이야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사실 최대와 최소는 변형만 잘 설정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하나 선택을 했던 게 이제 합성함수인데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의 합성 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합성함수 F합성 GX의 최소값. 자, 첫 번째는 목적 잊지 마세요. 목적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적 자체는 뭐냐면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요. 특히 이제 너의 최소값이고요. 빠르게 제한 변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한 변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한 변역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F 합성 GX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실제로 fx 3차 함수, gx 2차 함수, fx에 있는 x 자리에 gx를 갖다 대입하시오. 합성이라는 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죠. 대입의 영역입니다. 6차 함수 만들어질 것 같죠? 6차 함수 미분하면 5차 함수고 미분된 도함수를 가지고 6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복잡해요. 계산도 지저분하고.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입장 바꿔 생각하자. 즉 gx 너가 잠깐만 라지 x 정도로 치환이 되거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합성 함수는 자 f의 라지 x가 되는 것이고 gx 부분이 라지 x로 바뀌었으니 f의 스몰 x에 라지 x를 다 대입하시오 이 얘기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자 플러스 9x 자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로 보고 미분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f 프라임 라지 x에 관한 미분이죠.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될 것이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3 빼시고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되고요. 자, 아마도 마이너스 3 빼시고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자, 미분된 도함수를 보시니 가로축 자, 위로 볼록 자, 네가 마이너스 3, 네가 1 어렵지 않죠? 자, 도함수가 음수, 양수, 음수 나 지금 f의 프라임 라지 x 그린 겁니다. 자, 감소, 증가, 감소 자, 원래 아이씨 어디 갔어 화면 쏘리 깜짝이야. 자, 그래서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수업할 때 내가 좀 당황하는
계속 집어치고. 어쨌든 f 프라임 라지 x가 다음 같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다음 같다는 얘기는 원함수 f 라지 x는 감소 증가 감소. 자, 개형 자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감소 증가 감소. 자, 미가 되겠지. 이 얘기고요. 자, x축 아직 그리지 마시고요. 극대극소 파악 먼저. 자, 1 먼저 대입할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원함수에다가요. 이거 맨날 하던 거예요. 자, 1 대입했어요. 자, f의 1은요. 마 1, 마 3 플러스 9 플러스 1이에요. 없앨 거 없애시면 6이네요. 자, 너는요 1,6이라는 점이 듭니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할 거죠. 마이너스 3에서 원함수가 갖는 함수값이 극소값일 거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해요. 자, 마이너스 3 들어갔어요. 플러스 27. 자, 마이너스 3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7. 자, 마이너스 3 들어가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1. 마이너스 26이네요. 자,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6 정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요. 지금 보시면 x축 어쨌든 네가 음수, 네가 양수니까 이 사이를 싹 지나가. 그리고 나서 네가 라지 fx 어차피 너의 합성 함수 f 합성 gx가 gx 꼴배기 싫어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 너의 최소값을 찾자. 당황하기 시작하죠. 왜? 네가 최소값이 아니에요. 그죠? 더 작은 값도 있어. 그럼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는 x의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줄 텐데 그 범위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범위가 있다라고 해도 공부 덜 된 애들은 다 틀릴 거야. 왜? 그 범위를 그냥 갖다 쓸 거니까. 자, 지금 분명히 보시면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있죠. 가로축은 현재 스몰 x가 아니라 라지 x축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너의 최소값을 찾는 목적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나 그 수단이 스몰 x였던 게 라지 x로 바뀐 거예요. 내용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라지 x는 무엇이었냐? 너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gx는 무엇이냐? 마이너스 2x의 얼마죠? 제곱 플러스 8 x 마이너스 7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요? 아, 라지 x 좌변에 쓴 이유가 있죠. 자, 우변 보시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입니다. 자, 마이너스 2 빼시고요.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가실까요? 전개 보시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x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생기니까 뒤에서 플러스 8 하시면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라지 x를 정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이후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가로축 무슨 축? 자, 스몰 x축, 자, 세로축 무슨 축? 너 라지 x축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너는 2,1에서 꼭지점 갖고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딜 봐도 스몰 x의 범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러니까 스몰 x는 모든 실수 구간에서 확보가 되었고 거기에서 라지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로축이 라지 x잖아요. 꼭지점 좌표 1이고요. 전 범위에서요. 라지 x 즉 y값 역할하는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취할 수 있는 치역 범위는 지금 같아요. 그죠? 모든 실수에서 지금 라지 x는요.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붙어 먹어야 됩니다. 라지 x 너는요.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써먹을 거야. 정의할 거야. 이 얘기예요. 스몰 x에 관계없이. 그죠? 그럼 보시면 결과적으로 좀 문제일까요? 현재 여기가 이 라지 x가 지금 1인 상태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라지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만 정의했어. 그죠? 이러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라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갖는 그 함수가 마이너스 26이 극소값이자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자, 좀 살펴보죠. 30번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센 애도 있고 자이애도 있고 뭐 없는 데가 없는 문제죠. 자, 작년도 방산고 문제였네요. 자,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활용한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도형으로 뭐 활용을 하던 뭐 거속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던 문제 잘 읽고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식을 쓰란 얘기예요. 변수 설정에서. 자, 한 변 길이가 18cm인 정삼각형의 모양이 있는데 자, 짜투리 3개를 잘라내서 이 점선 부분을 접는 선으로 한다면 그죠? 아마도 이러한 모양의
자, 정삼각 기둥 이런 상자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잘라내는 부분을 조금만 잘라낸다면 더 넓고 더 얕은 정삼각 기둥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잘라내는 부분을 더 길게 잘라낸다면 더 좁고 더 넓은 더 높은 이러한 정삼각 기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건널비 부피 다 달라지겠죠? 자, 이때 생기는 부피 최대가 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지금 잘라내는 요만큼의 길이 x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아마도 저 그림은 정삼각형의 일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고요. 자, 얼만큼 몰라, 이만큼을 잘라, 그걸 x라고 할래 이 얘기예요. 정삼각형입니다. 너 60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쭉, 여긴 접는 선, 자, 여기도 접는 선이 될 거고요. 여기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접어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아예 그냥 다 그려볼까요? 확대해서 균등하게 x씩 잘라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잘라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접는 선, 여기가 접는 선, 여기가 접는 선 접어 올리겠다. 자, 이게 x.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빗금칭 이 부분이 전개도가 되어서 너가 접혀 삼각 기둥이 되거라 이 얘기죠. 자, 잘 살펴보시면 연동해서 생각해 볼게요. 한 변 길이가 18이었어요. x 잘라내고 균등하게 x 잘라냈죠. 자, 이 길이 얼마 됩니까? 자, 18에서 x 2개 빠진 이 길이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접어낸 입체 도형에서 이 부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기본적인 공간 지각만 가지고도 해결되는 문제죠. 자, 여기가 x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직각이고 너 30도, 그죠? 대칭 합동, 대칭 축이니까. 그래? 너 60도 1대, 2대, 루트 3이겠네. 이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 길이 얼마? 루트 3분의 x. 왜? 너의 루트 3배가 넣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높이가 루트 3분의 x 유리할까요? 자, 3분의 루트 3x 이렇게까지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x의 값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부피도 같이 달라집니다. 변수 x예요. 자, x에 따른 이 삼각 기둥의 부피를 한번 써보신다면, 자, 부피 vx죠. 자, 밑면의 넓이는 한 변 길이가 18-2x짜리인 정삼각형의 넓이죠. 자, 4분의 루트 3. 자, 한 변 길이의 제곱 아직 모르시는 분 없겠죠, 설마? 이것이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a짜리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시고, 또 우리 반에만 듣는 게 아니니까. 자, 한 변 길이가 a짜리인 이러한 정삼각형의 넓이는, 자, 적어 놓으세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 이렇게까지. 자, 그리고 나서 높이입니다. 자, 3분의 루트 3x 이렇게까지가 이 삼각 기둥의 부피죠. 또 실수해서 3분의 1 곱하지 마세요. 자, 식 정리 좀 마저 해보시면, 자, 4 곱하기 분모 먼저 3분의 루트 3 곱해서 3 가시고요. 너 2 빼서 제곱시키니까 4 빼고요. x 마이너스 9의 전체 제곱, 어차피 9 마이너스 x나 9 x 마이너스 9나 제곱하면 똑같아요. 곱하기 x 이렇게까지 식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부피 vx고요. 자, 마저 정리해 보시면 약분. 자, 약분. 자, 부피 vx는 최종적으로 x 곱하기 x 마이너스 9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주의하셔야죠. 단 x는, 자, 한 변 길이 18이죠? 절반 쪼개면 이 길이 9입니다. 당연히 x가 0이거나 음수일 수 없어요. 안 자르거나 음수만큼 자르지 않고요. x가 9 넘어가시면 이만큼을 잘라내겠다는 얘기인데 삼각기둥 안 만들어지지요? 자, 그래서 변형이죠. 0부터 x는 9 사이에 있을 때, 자, 부피 스몰 x에 관한, 여기 스몰 x죠? 너의 부피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거니까 결국 너 미분해서 그래프 그린 뒤 이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저랑 수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다항함수의 성질, 홀수차, 짝수차, 실근의 의미, 홀수차, 짝수차, 중근과 실근의 의미, 너는 지금 분명히 굳이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요.
자, 0과 자 9에서 근을 갖는 3차 함수고요. 너는 실근, 너는 짝수차 중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역시 최대 최소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역시 아주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문제 포인트 무엇입니까? 너의 길이를 몰라예요. 그러니까 너의 점을 잡자 이겁니다. 누군지 안다 몰라? 모른다. a, a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 잡자 이겁니다. 자, 단 a는 0보단 크고 여기 있는 실근 1을 넘어가서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단 a는 0부터 어디까지? 늘 1. 늘 문제 활용식, 그죠? 활용 같은 문제는 식 세우실 때 제한된 변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생기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a에 관해서 식을 써봐 이 얘긴데 그렇다면 아마 이런 형태의 사다리꼴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너 1이고 너 마이너스 1이니까 밑변 길이는 얼마? 2 됩니다. 대칭이죠? 자, 이 길이가 a니까 이 길이는 2a 되는 거 자연스럽고요. 자, 높이는 너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너무 쉽네요.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a라는 내가 미리 잡아놓은 어디인지 모르는 너의 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넓이가 a 값 따라 달라져요. 자, 넓이를 a에 관한 식으로 씁니다. 자, 사다리꼴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어렵지 않고요. 자, 높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자, 2분의 1 이렇게까지네요. 넓이 SA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전개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a의 제곱 됐나요? 다음 플러스 a 됐나요? 다음 플러스 1 이렇게까지겠네요. 너의 범위에서 너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요거는 그냥 계산 같이 한번 해보죠. 자, SL'A 미분을 해야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입니까? 자, 마이너스 빼시고 3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입니까? 자, 3하고 1이고요. 1하고 1입니까? 마이너스네요. 자, 마이너스 빼시고요. 3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자, 미분된 도함수 2차 함수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어디에서? 3분의 1에서 자, 위록볼록 이렇게까지 그려집니다. 자, 도함수가 음수, 양수, 음수 너의 그래프 즉 a 값에 따른 저 사다리꼴의 넓이의 변화 그죠? 이런 3차 함수의 너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란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서요? 마이너스 1에서 극 속값 같고요. 어디에서요? 자, 3분의 1에서 그 대값 갖는 이런 형태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뭐 또 대입 정도 해보시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가긴 하겠지만 x축 대충 그려놓으시고요. 자, 우리한테 허락된 x축이 아니라 지금 a에 관한 함수로 우리 봤으니까요. 그죠? a축 지나가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a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1은 넘어가서 생길 거예요. 1 여기쯤, 0은 한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넓이, 그죠? a에 관한 이 넓이 3차 함수는요. 자, 이렇게까지만 정의하게 될 얘기입니다.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그럼 당연히 3분의 1에서 갖는 극대값이자 최대값이 곧 이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다. 어디? 지금 여기 있는 넓이에 관한 식의 a 대신 자, 3분의 1 극대값 지점이죠. 대입해서 이 최대값을 찾자.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뺄게요. 이게 19년도 네, 작년도 반포고등학교 문제였는데요. 이게 제가 2학기 거에서 추출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미적분 2. 그러니까 지금 이과 미적분 내용
부피, 그 적분을 이용한 부피를 이제 알아야지 되는 내용이라서 요거 36번은 공통적으로 지금 교재에서 다 빼도록 하죠. 자, 39번입니다.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인데요. 지금 미분 플러스 방정식에 관한 내용은 저랑 수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 거의 대부분 이제 fx라는 도형과 gx라는 도형으로 뭐 혹은 이제 쭉 식을 써놓은 내용들이 될 텐데요. 어떻게 써 있어도 늘 우리는 좌변에는 변수만 모아놓고 자, 우변에는 상수값만 모아놓고 즉 x를 제외한 남은 문자 모두 미정계수 상수 취급하셔서요. 변수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고 상수 함수가 어떻게 지나갔냐에 따라서 근이 몇 개가 되고 양근이 어떻게 되고 음근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프로서 해석하자.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저런 방정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꼴 절대값 k 이렇게까지 잡으셔야죠. 식 정리를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절대값 k를 우변을 이항시켜서요. 자, 그래서요. 너를 잠깐만 fx 취급하시는 거고 너를 잠깐만 gx 취급하시는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결국 너랑 만나 생기는 그 교점 그것이 방정식의 근이죠.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의 양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같도록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차치하시고 그냥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좌변 f'(x) 미분하셔야죠. 제가 문제 또 잘못 썼네요. x 3승으로 고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냥 그 미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영혼 없이 가지 마시고 미분하기 전에 너를 빨리 살펴보면 홀수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너 원점 대칭 원점 지나는 함수구나. 자, 미분해 보시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시고 합차 공식 보시면 풀마일에서 근가지니까 어차피 이 3차 함수는 0,0 지나면서 1과 마이너스 1에서 최고차항 양수니까 증감증 각각 극대역수를 갖겠지 이 얘기예요. 자, 1 대입해 보실게요. 1, 마이너스 4입니다. 더 대입할 것도 없이 넌 마이너스 1,4 되겠죠. 왜?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 그죠? 자, 그래서 이런 3차 함수죠. 좌변 fx는 이러한 개형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미가 fx입니다. 자, 우변 보시면 절대값 k인데요. 이 절대값에 자꾸 현혹되거나 어렵게 느끼거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어쨌든 상수값이에요. 뭐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네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너는 그냥 양수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양수의 이 상수값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근 한 개와 음근 한 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절대값 k가 이렇게 갈 리는 없다고요. 그죠? 왜? 절대값이니까 네가 음수는 절대 아니야. k가 0이야? 이렇게 지나가. 실근 3개 갔는데 하나는 양근, 하나는 0, 하나는 음근이에요. 절대값 k가 이렇게 지나가.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갖는다고요. 절대값 k가 이렇게 지나가. 그죠? 너는 실근 하는 게 양의 실근 한 개만 갖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값 k라는 상수값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셔야지만 교점 3개가 생기면서 그 2개가 서로 다른 음수, 그 한 개가 하나의 양수, 음근 2개와 양근 1개를 갖겠다. 그럼 절대값 k가 누구 0보단 커야 됩니다. 4보단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수입니다. 자,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도 절대값이면 1 되거든. 맞니? 자, 플러스 마이너스 2와 자,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를 허용하겠죠. 총 6개의 점수값을 찾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43번 문제인데요. 되게 전형적인 문제. 그러니까 방정식과 미분의 활용을 접선과 연계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은 접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접선의 개념인데 일단 문제 보시면 나와 있는 3차 함수 y는 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 빨리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보지 마시고 제시된 3차 함수를 빨리 미분 정도는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3x의 제곱 플러스 12x죠. 분명히 극대극소를 다 갖는 3차 함수입니다. 자, 개형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너를 잠깐만 fx 이름 붙여. 자, x의 세제곱 자,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 잡으세요. 자, 0,a라는 점, y축에 있는 점, y축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죠. 곡선 밖에 있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습니다. 지금 분명히 접선을 그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접선도 나오겠죠. 그 접선이 3개이고 싶다 이 얘기고요. 접선 문제는 어떤 유형이 됐던 접점의 좌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접점의 좌표가 몰라요. 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잡는 겁니다. 자, t, 자, t의 3승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1 정도 잡으시고요. 늘 잡아놓은 이 접점을 정점 삼아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이러한 패턴을 그대로 밟으셔야 돼요. 자, y-t의 3승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1의 꼴. 자, 당연히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값이겠죠. 순간 변화율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하자. 자, 3t의 제곱 플러스 자, 12t가 될 것이고요. 자, 정점 맞아. x좌표 t 지나는 거니까 x, t 이렇게까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놓고 보니 이 접선이 애초에 여기에서 그렸다라는 얘기는 0,1을 지나겠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 즉 y의 a를 대입. 자, 그대로 전개. 자, x에 0을 대입. 어떤 도형이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그 점을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대로 0 대입해서 전개 마이너스 3t의 3승 마이너스 12t의 제곱. 자, 이것은 뭐 해야 된다? 성립하는 항등식이어야 된다. 항등식은 곧 방정식이다. 자, 변수, 상수 모아놓고 그죠? 그래프로서 해석하자. 자, t에 관한 방정식이네요. 너 2항입니다. 자, 2t의 3승 될 것이고요. 자, 너 2항입니다. 자, 플러스 6t의 제곱 될 것이고요. 됐나요? 자, 남은 상수값 2항입니다. 1-a가 되는데 역시 너는 성립하는 식이어야 돼. 그래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t에 관한 3차 방정식. 자, 그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3개고 싶다. 왜? 접선을 3개 그렸다라는 얘기는 접점의 x좌표 t 값이 3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좌변 GT 정도로 잡으시고요. 자, 우변 HT 정도 잡으시고 그래봤자 어차피 상수함수, 3차 함수 극대국수 다 갖고 너 왔다 갔다 하면서 실근 3개 갖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G'T 바로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요. 자, 6T의 제곱 자 플러스 12T 정도 됩니까? 자, 6T 자, T 플러스 2 정도 되겠네요. 자, 아래로 볼록이고 자, 미분된 도함수 G'T가 마이너스 2와 0에서 근같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GT 함수는 자, 증가와 감소 증가 그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자, 마이너스 2 그대로 대입해보죠. 마이너스 2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16이고요. 자, 마이너스 2 대입이 6, 4, 24 정도 되겠네요. 자, 얼마 됩니까? 8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0 대입이네요. 0,0 지납니다. 자, 이것이 GT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X축 이렇게 지나가죠. 자, HT 상수함수가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 주어야지 교점 3개. 즉, 이 방정식의 실근 t 값이 3개. 그렇군요. 1-a가 자,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누구보단 8보다 작다이고 싶은 거네요. 양변 마이너스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8에서부터 a-1이 0까지입니까? 1 더할까요? 마이너스 7에서부터 a 값이 1 사이에 있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를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0까지 이렇게 총 7개의 정수의 값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어렵지 않죠? 43번 답 좀 확인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계산.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47번 문제. 자, 이거 보면 뭐 되게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사실 추론 중에서 되게 쉬운 추론 중에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고치원 계수 1짜리 3차 함수, 가족번 보시면 절대값 씌운 그 3차 함수는 오직 x =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정말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자, 자이에서도 정말 많이 했고요. 자, 센에서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최고치원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3차 함수의 개형 fx는 너 아니면 너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x축이 어떻게 지나갈래에 따라서 절대값이 즉 접어 올린 함수의 개형이 달라지고요. 미분 가능하지 않겠다. 뾰족한 점이 한 개 나오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x 이퀄 1에서만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족보면 보시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절대값 딱 씌웠을 때 여기에서 뾰족점 이렇게 지나가도 여기서 뾰족점 한 군데 다 만족하는데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나조건 f의 프라임 x 즉 미분된 도함수가 실근 두 개를 다 갖죠. 자, 그래프의 개형은 일단 너로 고정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좀 내용을 추론해 보시면 미분된 도함수의 근이 3과 5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2니까요. 증가와 감소, 증가 이런 형태, 극대극소 다 갖는 형태의 함수가 3차 함수 fx로서 x의 3승으로 시작하겠죠? 적분 개념 조금 얹으시면 도함수를 우리가 아마도 어차피 너 미분한 거니까요. 3으로 묶어내신 상태에서 x-3 곱하기 x-5 왜 나조건 보시면 도함수의 근이 3과 5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히려 그냥 부정적분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셔도 돼요. 편한 대로 가셔도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는 적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미분으로 풀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이냐? 자, 여기에 있는 x의 좌표가 반드시 3이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x의 좌표가 반드시 5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직 x 이퀄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마도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셔서 자, 여기에 있는 요점 좌표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때 방정식 fx 이퀄 k가 서로 다른 실리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죠. 제가 말을 번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줘야지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야지 절대값 요렇게 쉬운 그래프는 자, 나조건 3과 5에서 도함수가 이 두 개의 실근 가지니까 극대극소 가지면서요. x 이퀄 1, 그죠? x 이퀄 1 이 지점을 지나는, 그죠? 여기가 0으로 닿으면 안 돼요. 그죠? 닿아도 되긴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x 이퀄 1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뾰족점 x 이퀄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를 만족하는 거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번복할 거냐면요. 그냥 적분 쓸게요. 어차피 들어가는 거 훨씬 더 계산이 유연해지죠. f의 프라임 x는요. 어차피 너를 미분할 것이니까 3x의 제곱으로 시작할 텐데 3과 5가 실근이니 x-3 곱하기 x-5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3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 3, 24x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15, 45 이렇게까지가 미분된 도함수네요. 자, 이걸 적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fx는요. 자, x의 3승이고요. 자,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45x가 되면서 적분상수 c 이렇게까지인데 네가 어딜 지나? 1,0을 지날 수밖에 없어. 접었을 때 뾰족점이어야 되니까. 자, x의 1대 1이에요. 1 마이너스 12 플러스 45 플러스 c 네가 0이야. 이 얘기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죠? fx를 유도할 수가 있네요. 요것만 번복할게요. 자, 요거 마이너스 11이네요. 계산해보시면 34 되네요. 적분상수 c 값은 마이너스 34 fx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성시키시고요. 문제 끝났네요. 이때 fx, 그죠? 이퀄 k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어차피 이게 원함수고 그렇다고 해서 3과 5에서 그죠? 극대극소 갖는다는 사실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요때의 f의 3값, 3에서의 함수값이자 극대값 찾으시면 자, 3대 27이고요. 자, 9대 2이니까 108인가요? 숫자가 지정나네요. 자, 3대 2이니까 135네요. 자, 마이너스 34겠죠? 자, 양수끼리 계산 150, 162겠죠? 자, 마이너스 계산 142겠네요. 자, 얼마입니까? 20이겠네요. 자, 3에서의 함수값 3,21입니다. 자, 5에서의 함수값 극소값이니까 5에서의 함수값도 찾아야겠죠? 자, 5대 1입니다. 자, 5대 2, 125. 자, 5대 2이니까 25 곱하기 10이 갈까요? 그럼 얼마예요? 2, 50, 2, 4, 5, 2, 300이네요. 자, 5대 2이에요. 그러면은 225네요. 자, 마이너스 34 가시고요. 양수끼리 계산 340, 350이죠.
자, 음수끼리 계산 334겠네요. 자, 16입니다. 자, 5, 16. 거의 계산 들어온 걸 갖다 놨어. 자, 어쨌든 그럴 때 이것이 fx, 그러니까 요것이 fx가 되겠다는 얘기고요. 요거 이제 필요 없죠. 자, y = k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야지 실근 3개를 다 가질 수 있겠다는 얘기니까 자, 16과 20 사이에 있겠네요. 자, 16과 20 사이에서 k 값이 결정된다면 실근이 3개이다. 뭐 전형적인 문제였네요. 추론 중에서도 쉬운 문제. 47번 답 좀 확인해 볼까요? 예, 36이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센 B스텝 상문제 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잡는 게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겠다. 많이 했던 문제죠. 자, 보시면은요 조건 하나 있네요. 뭡니까? 원점 대칭 기함수. 자, 절대값 fx = 2가 실근의 개수가 4, f의 3의 값을 구하셔. 최고차항 개수는 1입니다. 어쨌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너라는 조건만 딱 확인해 보셔도 마이크 확인. 자, 너만 확인해 보셔도 3차 함수의 개형은 너 아니면 너구나. 그걸 결정하는 건 미분된 도함수의 실근. 원점 대칭해야 된다? 충분히 3개 모두 원점 대칭 함수가 가능하죠. 원점 대칭이니까 어쨌든 원점 지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0,0의 원점 대칭이죠.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절대값이었으니까 절대값 fx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저거 올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근데 y = 2라는 이런 상수값이 지나간다면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많아봤자 실근을 2개밖에 못 갖습니다. 아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2여야지 실근이 1개, 2개, 3개, 4개임을 만족한다. 자, 추론 끝났습니다. 자, 그렇군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만 보시면 이런 3차 함수 fx 최고차항 개수 1짜리는 자, 증가감소 증가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가 2. 자, 여기가 -2여야 절대값 씌워서 그죠? 조금 올릴게요. y = 2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줘야지. 자, 이런 방정식. 자,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절대값과 y = 2가 만나 생기는 교점, 즉 실근의 개수가 4개임을 만족하겠다 이 얘기예요. 끝이 났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걸 만족할 때 f의 3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제가 잠깐 고민해봤는데 고민할 게 없죠. 극대값이 2고 극소값이 -2라는 것만 알죠? 그 위치, x좌표를 몰라요? 자, 그래서 너를 a 정도로 보시면 넌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요. 자, 이것이 fx라고 한다면 자, f'x는 어차피 fx라는 것은 그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x의 3승 이렇게 시작할 거니까 미분된 도함수 너는 3x의 제곱으로 시작할 것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a에서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a의 제곱 이렇게까지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미분된 도함수가 3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어차피 그 극대값 극소값 가져지는 그 x 좌표가 미분된 도함수의 근일 거니까 이렇게까지 센스가 세워 놓는 겁니다. 식 자체를요. 자, 그래서 이제 너를 무엇 할 겁니까? 이제 적분할 거죠. 이번 시험법에 적분 들어갑니다. 그죠? 적분해 보시면 x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3a의 제곱 x 적분상수까지 생길 것인데 그 적분상수는 어차피 0일 거예요. 0 대입했을 때 0 나올 거니까. 그리고 홀수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이제 기함수임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랬을 때 누구? 마이너스 a도 좋고 a도 좋아요. 뭐 둘 다 함수값이 2 마이너스 2 정확하니까요.
자, f의 a를 한번 구해보죠. x의 a에 대한 함수값, 즉 a의 3승 마이너스 3a의 3승이 될 텐데 그 값이 얼마다? 자, 극소값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a 제곱이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이꼴 1을 만족하는 실수 a는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이렇게 따지겠네요. a 1이에요. fx 넣습니다. fx 3 구하시오. 자, 27 마이너스 9의 값을 구하시오. 자, 18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문제인데요. 아, 이게 뭐 어렵게 보이긴 해요. 문제가 51번 좀 문제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문제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척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이제 제대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 적응력은 무엇이냐? 문제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어차피 난 몰라. 학원 가서 질문해야지. 질문도 안 할 거면서 그래서 질문할 시간에 멍 때리고 그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문제 20% 10%도 좋으니까 그 정도는 직접 풀어보시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뭐 인강이 어떻고 현우진이 어떻고 양승진이 어떻고 현우진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까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좋은 수업을 이상하게 접근하는 아이들을 까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강의가 나를 이제 절대 없죠. 그런 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최고참 계수가 음수 역시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를 가지고 미분하든 적분하든 90% 이상 3차 함수라니까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3차 함수예요. 최고참 계수 음수죠. 역시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fx의 개혁은 너 아니면 너구나. 수업 시간마다 얘기했었죠. 가족권 볼게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이다. fx 마이너스 2에서 순간면허이 0이야. 무조건 극값은 아니죠. 잠깐 멈추는 이 지점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너가 마이너스 2던가 너가 마이너스 2던가 넌 꺼져요. 벌써 개형이. 자, 라조건이 정말 크리티컬하죠. f 프라임 마이너스 2만 0이 아니야. f 프라임 2도 0이야. 그런데 그것은 f의 2의 값과 같대. 복합적이죠. 이미 3차 함수입니다. 도함수 2차 함수인데 지금 보시면 자, 마이너스 2에서도 플러스 2에서도 근을 갖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인가? 극대극소를 다 갖는 3차 함수죠. 최고참 계수 음수입니다. 자, 당연히 위치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여기가 2겠죠? 자, 그런데 나조건 맞아보니까 f의 2도 0이에요. 3차 함수 네가 x = 2에서 x축과 만난다. 잠깐만. 지금 시간이 밤 11시 45분이에요. 자, 구라 안 치고 보여요? 밤 12시가 다 돼가요. 오늘 9시. 나 생생되는 거야. 나 지금 오늘 새벽 5시까지 찍고 내일 아침에 또 10시 나 배달 음식 시켰다고. 그거 왔어 지금. 요거까지 딱 찍고 편집해놓고 편집 업로드 하는 동안 올려야지. 진짜 힘들어. 선생님의 이런 노력을 좀 알아줬으면 해.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f의 2도 0이에요. f 프라임 2도 0이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도 0이에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도 0이고 f 프라임 2도 0이다. 극대극소를 갖는다. 그런데 f의 2도 0이야. x축이 x = 2에서 fx가 맞나? 근데 하필은 그게 극대값이야. 이러한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예요. 누가? 최고참 계수 음수인 3차 함수 fx 미가 됐네요. 자, 다조건 한번 마저 보시죠. x에 대한 방정식 fx = k. fx는 빼박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자, 2,0도 지나고요. x = 마이너스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극소값을 갖는데 이런 fx가 y = k라는 직선과 만나서 음의 실근 2개와 양의 실근 1개를 갖겠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의 중점 한 요 정도에서 x = 0이라는 좌표값이 생기고요.
요렇게 y축은 지나갈 겁니다. y축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 점이 0,0인 건 이 점이 0,0은 아니죠. y축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요 점이 0,0이 되는 거겠죠. 음수값이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y = k가 어떤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네가 fx일 때 이렇게 지나간다면 y = k가 양근이든 음근이든 그냥 실근 한 개 같죠. 음의 실근 하나로. 자, 네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면 양의 실근 한 개랑 음의 중근 한 개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음의 실근 두 개랑 이 양의 실근 한 개를 갖고 싶다요. y = k라는 상수가 지나가면서 그럼 y = k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 주어야지만 돼요. 자, 그래야지 실근이 세 개가 아니네요. 생기는데 그죠? 이번에 양의 실근이 두 개고 음의 실근이 한 개네요. 음의 실근이 두 개고 싶은데 그러네요. 여기가 지금 0, 얼마겠죠? 이렇게 그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지나간다면 양의 실근 한 개, 음의 실근 한 개, 0 한 개. 그럼 음의 실근 두 개이려면요. y = k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음의 실근, 음수 쪽에서 교점 두 개, 양수 쪽에서 교점 한 개,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그러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준점은 여기. 자, 그리고 기준점은 여기겠네요. 여기. 이해하셨나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k 값이 해야지 지금 조건을 만족합니다. 음의 실근 두 개와 양의 실근 한 개. 그런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죠? k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예요. 네가 마이너스 6이고요. 네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이 점 좌표는 0, 마이너스 3 되겠다 이 얘기네요. 자,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다면 뭐 얼마든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뭐 미분된 도함수 f8 최고차계수 모르니까 k 잡을게요. x-2 곱하기 x 플러스 2 일단 도함수 가지고 세울 수 있죠. 2에서 극대 2 마이너스 2에서 극소니까요. 자, 그렇다면 kx의 제곱 마이너스 4k 정도가 되실 것 같고요. 자, 너를 적분한다면 부정적분한다면 아마 3분의 1kx의 3승 마이너스 4kx 플러스 c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원래 함수 3차 함수 fx인데 네가 어딜 지나? 0, 마이너스 3 그리고 2, 0 다 지나. 비정계수 k랑 c 두 개인데 그죠? 시작해보죠. f의 0은요 0, 0, 마이너스 3 적분상수는 그냥 마이너스 3. 자, 그럼 바로 2대 1이죠. f의 2는요 자 3분의 8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 근데 너는 0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계산해주시면 3분의 8, 3, 24 마이너스 16k가 3이어야 돼. k는 마이너스 16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까지네요. 아유 쉽다. 자 3차함수 fx는요 k값 마이너스 16분의 1 대입이죠. 마이너스 48분의 1 x의 3승이에요. k에 마이너스 16분의 1 그냥 갖다 넣을 겁니다. 그럼 플러스 4분의 1x 자, 그 다음 얼마죠?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가실 거고요. fx의 개형이 바뀌진 않아요. 넣습니다. 너의 식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네가 y축이고 네가 x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fx의 개형은 너라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자, 됐나요? 자, 이때 fx 이꼴 그죠? 아이고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k 다른데 그죠? m으로 잡을 걸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제 fx 이꼴 k라는 게 이제 양의 실근 두 개랑 음의 실근 한 개를 갖고 싶다니까 결과적으로 요렇게 지나가고 싶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점 좌표만 찾으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뭐야 fx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어쨌든
여기 사이에서 y 이퀄 k가 결정돼야지 양근 두 개, 음근 한 개니까요. 마이너스 3부터 k는 0까지 제곱 9네요. 그죠? 뭐 만약에 fx를 구하려면 이렇게까지 구하시면 되고요. 거기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었던 문제네요. 51번에 답이 3번이 맞는지 확인해 보죠. 네, 맞네요.